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 관해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2학년 친구들과 이번 여름방학 또 수업을 같이 진행할 건데 제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좌 소개에 앞서서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우리 광문고 2학년 친구들도 한영고 2학년 친구들도 영어 시험이 끝난 상태입니다. 부디 본인이 공부한 만큼 본인이 원했던 전교 등수와 원하는 등급이 나왔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1학년 4번의 시험 그리고 2학년 요번 기말고사까지 무려 6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예, 맨날 그 많은 영어 지문 막 분석하고 막 외울 거 외워야 되고 막 변형 문제 풀고 봤던 지문 또 보고 봤던 지문 또 보고 알게 모르게 물론 내신 대비를 열심히 했던 반증하는 증거겠죠. 지문이 막 꿈속에 나오기까지 한대요. 너무 많이 봐서 열심히 한 증거예요, 그게. 근데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신 대비 때는 시험 범위 지문이 정해지죠. 물론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긴 해도 그게 막 시험 범위 전체를 가로지르거나 시험 문제 막 50%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바라볼 때 정해진 문장만 보고 정해진 지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외우는 것 같아요, 지문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 2학년들은 요번 2학기가 끝나면 예비고3이죠. 슬슬 수능형 공부가 들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도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해보고 또 요즘 흘러가는 추세를 보니까 물론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영어를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영어보다 다른 과목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거나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물어보죠. 너 그럼 수능 공부 처음 시작한 게 언제야 했더니 참고로 내신 영어는 상대평가이지만 수능 영어는 수능 과목에서 절대평가입니다. 그쵸? 예. 자, 다시 제가 질문으로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너 그러면은 뭐 영어 몇 등급 나왔니? 뭐 수능 문제 기출 풀어봤을 때 평가원 기출? 그럼 한 2등급 나왔어요? 1등급 나왔어요? 영어 잘하는 편이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 지금 예비 고3인데 2학기 때 너 예비 고3인데 너 보니까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수능 영어는 언제 준비했어? 묻잖아요. 하나같이 요번 여름방학입니다. 네, 2학년 여름방학이 기간이 짧죠? 짧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바짝 해서 독해력을 끌어올리고 어휘력을 올리는데 오히려 조금 효율적이고 좋았다. 심지어 효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2학년 들어와서 1학기 내내 정해진 지문만 공부하는 내신형 대비의 사고방식이 맞춰져 있었죠. 자, 요번 여름방학은 수능 영어를 정말 본격적으로 처음이자 또는 뭐 두 번째인 친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름방학 때는 그냥 2학년이 아니라 예비고3으로서 수능 영어에 대한 초석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동시에 수능형 공부를 한다는 건 복합적인 독해 사고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2학기 내신 대비할 때 지문 분석을 하거나 지문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리닉, 관리라고 하죠. 요거를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형 공부를 할 때는 정해진 시험 범위 지문을 달달달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을 시간을 재고 분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 수능형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가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혼동해요, 아이들이. 또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방향성이 이상해지거나 공부를 하는데 얘 수능형 공부해야 되는데 내신형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점검하고자 클리닉 관리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총 5주입니다. 우리 아이가 뭘 배울지, 커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리큘럼 말씀드릴 거고 요일과 수업 시간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7월 9일부터
모든 요일이 순차적으로 개강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리닉 관리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어휘 정말 중요하죠, 생각보다. 예비 고1 때도 어휘 중요하다 그랬고, 고1 내신 대비 하면서도 중요한 것 같고, 2학년 와서 2번 시험 겪어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죠. 많이 외워놓기도 해야 되고, 아는 단어가 많아야 되고, 수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주일에 제가 200개씩 시험 볼 겁니다. 그럼 5주 하게 되면 총 1000개죠. 우리 아이가 외울 단어가. 고1 단어부터 수능에 자주 나온 빈출 단어를 포함한 고1부터 수능 5위까지 아우르는 단어 1000개를 여름방학 때 마주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강동구 지역의 2학년 영어 내신이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광문고, 한영고는 선지에 들어가거나 지문에 들어가는 단어 수준이 수능 단어까지 올라가는 성향을 짙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 여름방학 수능용 공부는 완벽한 수능 준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2학기 내신 대비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요. 단어만 봐도. 아시겠죠? 자, 모든 수강생 주1의 의무입니다. 주1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예, 더 나오셔도 됩니다. 참고로 클리닉은 수강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고 많이 나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게 되면 클리닉에 왔을 때 클리닉에서 완수해야 되는 미션을 제공받게 될 거고, 그걸 채점까지 완수했다고 칩시다. 예, 아이가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기도 하고, 역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거 독해 구조, 이거 지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 지문에서 같은 단어가 몇 번째 문장에 나와 있니? 이런 식으로. 예. 자, 여기까지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방학 때는 이것저것 스케줄이 복잡할 거예요. 뭐 뒤에 학원 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뭐 다른 과목 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인강 듣기도 하고, 뭐 그쵸? 부득이하게 클리닉 시간에 완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가. 그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해당 주에 한 번 더 나와서 클리닉 미션을 완수해야 합니다. 너 나오고 싶을 때 나와. 이거 아닙니다. 예. 완수를 못해서 나올 때도 무슨 요일, 이번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나올게요. 약속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게 너무 고무적이래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네, 다 했어요. 잘. 근데 오늘 다 했는데 더 하고 싶대요. 예, 요청하세요. 저희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안에서는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더 하세요. 질문도 더 하세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은 다 했어요. 네, 힘들대요. 근데 아이가 선생님 저 이번 주 한 번 더 나올래요. 요즘 독해 할 만해요. 더 나오세요. 다만 요일과 시간은 잡고 나옵시다. 아시겠죠? 예, 요일과 시간은 약속을 잡고 나오는 걸로. 예. 그리고 상위권 학생,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내신으로 치면 뭐 1등급이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기준 절대평가다 보니까 등급은 좀 애매하고 85점 이상이면은 그냥 수능 영어에서는 상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더 어려운 거 주세요. 저 평가원 기출지문 중에 오답률 50% 이하짜리 주세요.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한해서는. 네, 최대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얘 오늘 너무 수월하게 쉽게 한 것 같은데 고민도 안 하고. 그럼 저희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해당 주차에 있는 클리닉 자료가 좀 쉬울 수도 있죠. 그럼 저희가 역으로 10문제만 더 하고 가봐요.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클리닉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아예. 예. 숙제 안 했다. 클리닉에 와서 무조건 완수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신 때와 똑같습니다. 조금 더 빡셀 거예요. 내신이 아니라 방학 때는 시간의 여유가 많고 널널하다 보니까 많이 퍼져요, 애들이. 예. 무조건 완수시킬 거고. 자, 방학 때는 저도 클리닉에 들어갑니다. 클리닉을 전담해 주시는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방학 때는 저도 들어갑니다. 네, 공부하다가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시고. 수업을 제가 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는 뭐 그 내신 대비 때 뭐 말하지 못했던 뭐 고민이나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세 가지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인데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능 독해에 맞춰진 사고 중심의 수업이다. 네. 문법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자, 보실게요. 요즘 수능 영어가 최근에 치러진 6월 평가원에서는 조금 무난했다, 조금 쉬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2023년 수능 개편이 되고 나서 실제 수능에서의 영어는 조금 불수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불수능 영어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변별력 확보에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 변별력 확보하는 게 선지를 혼란스럽게, 선지를 혼동하게끔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평가원 측에서 얘기하는 지문 구조 또는 지문의 논리 구조를 언어 형식이란 말을 씁니다. 평가원 측에서. 그 언어 형식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문 속에서. 그 5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을 한 가지씩 배우기는 할 건데 이 유형별 문제풀이 스킬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네, 빈칸에 들어갈 정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거고, 맥락상 같은 말 반대말이 어디와 어디에 있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서술 방식이죠. 그리고 과연 맥락이 단절되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기능어, 연결어를 다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은 최근 8개년 기출 중 무조건 평가원 기출입니다. 예. 어려웠던 질문 제가 선별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법 정리 한번 하는 거 필요하죠. 네, 제가 수업을 강좌를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서프라이즈로 특정 수업날 얘기할 겁니다. 수업 시작하자마자 자, 오늘은 마지막 30분은 어법 주요 개념 총정리가 들어간다. 예, 이렇게 할 거니까 예, 문법은 한 방에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클리닉이랑 강좌 소개를 들으시면서 예, 가끔은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아니, 요번 여름방학 때 특강은 안 하시나요? 예, 지금 정규 수업이거든요. 제가 특강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클리닉도 제가 직접 들어가죠. 예, 독해 수업 다 진행되고 있죠. 문법도 한번 총정리를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한다 그랬죠. 정규 강좌와 클리닉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특강을 굳이 듣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가 될 거고 충분히 많은 학습, 네, 알찬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정규 수업과 클리닉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 안내입니다. 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2학년 내신 수업 모두 주 1회 반이었고 방학 수업도 마찬가지 다 주 1회 반입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없죠. 그렇죠? 예, 다 같습니다. 수업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문 2학년 친구가 모교반이었어요 원래. 근데 방학 때 여기 시간이 안 된대요. 여기 거 들어도 됩니다. 또는 뭐 한영 1호반 친구가 안 된대요 방학 때. 예, 요 수업 와도 됩니다. 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조합이 가능하고 예,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방학 때만 가능합니다. 내신 때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학교별로. 네. 모든 수업 내용, 교재, 진도, 숙제 다 똑같아요. 요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수업 때 뭘 했고 우리 아이 수업 때 제출한 숙제 상태가 어떻고 클리닉에서 뭘 했고 다 저희 윤대영어 팀 카카오톡 채널로 다 메시지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써 2학년 1학기가 지났습니다. 1학년 4번의 시험 그리고 2학년 2번의 시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실력과 능력, 여기서 능력은 문해력, 독해력, 어휘력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질적인 이 영어적인 능력과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내신 대비를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거고 시험 범위가 많았던 경우 또는 시험 범위 지문이 어려웠던 경우 내신 대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심지어 수능 영어는 시험 범위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물론 예비 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고3 가서도 수능 영어 공부할 건데 이번 여름 방학에 일단 먼저 경험을 좀 해본다, 맛을 봐본다 생각하시고 예,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 예, 수능 영어를
대비해둔 우리 진짜 아직 좀 남았지만 예비고3으로서 독해는 어떻게 해나가는 거고 지문의 논리성은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덥죠.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지문도 마주하게 될 거고 힘들 겁니다. 근데 저도 최대한 왜냐면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진도를 막 나가야 되는 부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즐겁게 그렇지만 해야 될 건 반드시 하는 밀도 높은 알찬 5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윤대영입니다. 윤대영 영어를 줄여서 강사명 윤대영어로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윤대영어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운영한 뭐 마치 여행 블로그 이런 거 아니고요. 입시 영어, 그러니까 뭐 광문고 내신이 어땠고 한영고 영어가 어땠고 요즘 수능 영어가 어땠고 또 뭐 자주 나왔던 지문이나 평가원 기출 지문 중에 유의미했던 거 이렇게 분석적인 글들 많이 올려놓았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들어가서 또 한번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 만약에 학원 측과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은 여기로 전화 주셔서 학원 측이랑 상담하시면 되고 만약에 저랑 면대면 상담을 원하신다 학원 측에 전화 주시면 상담 잡아 주실 겁니다. 네. 자, 어쨌든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잘 마무리하느라 진짜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 근데 2학기로 넘어가는 5주라는 시간이 또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진짜로 2학기까지 잘 끝나야 2학년 내신이 2학년 1년이 잘 끝난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정시로 100% 전환을 한다. 또는 뭐 내신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2학기 때도 내신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많은 산재되어 있는 불안감, 약간의 뭐 두려움, 약간의 혼란함, 이 모든 것들 방학 기간 동안에 그냥 영어만큼은 공부에 매진하면서 그런 잡다한 생각 있죠.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것들마저도 조금 상쇄시키고 잠식시켰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럼 여름방학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